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정인지입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 16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0에서 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고요.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 예측보다 경기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2023년 말이나 되어야 실업률이 4%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상한 것보다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떤 대책만 나왔기 때문에 다소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로나 관련 뉴스입니다. 한스 클룩의 세계보건기구 유럽 국장이 유럽 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에서 팬데믹에서 보고된 사례보다 주간 확진자 수가 더 늘었다라고 말했고요. 지난주 유럽 53개국에서 30만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깜깜이 환자 비율이 27%대로 증가해서 여전히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센터장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10일이나 12월에는 아주 제한된 분량의 백신만이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백신이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2021년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스크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이 미국에 보급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백신이 마스크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지난주 미국 시장이 일부 조정받는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뉴스인데요. 일본의 자민당 스가 요시히데 신임 내각 지지율이 74%를 기록했습니다. 인품과 안정감, 이런 걸 갖다 이유로 뽑았는데,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가 총리는 아베의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승을 하는 걸로 공약을 하고 있고요. 17일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주재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어서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장기금리는 제로 수준을 유지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뉴스인데요. 보수적인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16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7%, 바이든이 46%로 여론조사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앞섰는데요. 이건 오차 범위 내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기고 있다 볼 수는 없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대선 관련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원인을 꼽아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흑인 시위에 관련해가지고 흑인 외 소수인종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미중 분쟁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 17일에 미국 국무차관이 1979년 대만과 미국의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군사적으로도 18일에 전투기들이 대만에 근접하는 등 군사적인 시위까지도 벌였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건 내정 간섭의 문제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어기는 거다라고 강력한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 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주말에 되게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루에 14.1원 떨어졌었고요. 최근에 이거 위안화와 연관된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위안화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이미 거의 정상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달러와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보였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그냥 달러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다시 이제 위안화의 동조가 되면서
워낙 굉장히 그 강세를 보였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뭐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적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말에는 사실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보통 주가가 되게 강하게 오르는데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이제 굉장히 약세가 되는 이유 자체가 경제 불안, 미국 경제 불안 이런 이유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LG화학 관련 뉴스입니다. LG화학은 17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요. 전문 사업 분야로의 집중을 통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LG화학의 전지 사업부를 분할한다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배터리 사업부를 전담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뉴스가 나오고 LG화학 주가는 당일날 6.6%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절반 정도 이상 다시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당사 애널리스트의 어떤 리포트에 의하면 지배력 희석에 대한 주주 가치 감소보다는 재무 부담 축소랑 그다음에 고성장 사업에 따른 가치 상승 그리고 또 거래소 프리미엄을 통한 주주 가치 상승 효과가 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5일에 중국의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숫자를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1% 산업 생산 5.1%였는데 5.6%로 나왔고요. 소매 판매는 0% 좀 전년 동기에 똑같이 나오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0.5% 증가해가지고 중국 경제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을 보였고요. 지난 16일에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8월 예상치가 1% 증가였는데 0.6%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예상치 좀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8월 달에 보조금이 이제 7월 대비 축소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에는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7월 달에는 11.4% 전월 대비로 증가했는데 8월에는 1% 증가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차트로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는데 미국의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60일 이평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하고 반등 시도는 나왔는데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말에 하락을 해서 60일 이평선 일단 좀 하회한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7월 고점대 수준이 이제 지지대로 작용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단기 이평선도 회복하지 못했고 이 30일선을 이렇게 넘지 못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으로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닥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주 초에 또 추가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120일 이평선이 위치한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는 굉장히 좀 강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초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주초에는 좀 올랐다가 요 8월 고점 저항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요 장기 추세선이죠. 6월 달 저점에서 그은 추세선이 계속 이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 7월 달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돌파되고 이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일지 그게 사실 시장에서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좀 미국도 조정을 받고 한국도 요 선을 이탈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추가적인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60일선 강하게 상승 중이고 요 저점대 9월 초 저점대 8월 중순 저점대 여기가 되게 강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초 미국 시장 흐름을 잘 보자 이게 이번 주에 좀 키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 한국 시장은 요 추세선만 유지가 된다면 다소간의 등락이 있더라도 8월 고점대를 돌파하고 한 번쯤 상승 시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